다다미치. 지하 갱도 전술. 환자의 돌격 금지. B19 기착지. 이오지마의 깃발. 안녕하세요. 지식을 쉽게 풀어주는 지식설입니다. 오늘은 태평양 전투 중 최초로 일본 영토에서 일어난 이오지마 전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오지마 전투는 미군의 막대한 희생과 일본군의 지하 요새 전략이 맞부딪힌 참혹한 전장이었으며 일본은 이를 통해 미국 여론을 흔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오히려 전면전을 회피하고자 원자폭탄 투하를 선택하며 전쟁을 종결로 몰고 갑니다. 이오지마의 깃발 사진은 미국 내 전쟁 피로와 영웅주의를 상징했고 수많은 조선인과 이름 없는 병사들의 희생은 전장에 묻혔습니다. 자, 그럼 드넓은 태평양의 종착지로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1945년 태평양 전쟁은 불타는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마리아나 제도를 점령한 후 일본 본토 공습을 본격화하고 있었고 이제 마지막 장애물은 이오지마라는 작은 화산섬이었습니다. 전쟁 지도 위에선 작은 점에 불과한 이 섬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수만 명의 생명을 삼킬 전장의 이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국이 이오지마를 점령하려 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마리아나에서 출격한 B-29 폭격기들이 일본 본토를 공습한 뒤 귀환하는 길에 연료 부족으로 추락하거나 기체 손상으로 태평양 바다에 빠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이오지마는 도쿄와 마리아나 제도 사이에 거의 정중앙에 있었고 이 섬을 확보하면 손상된 B-29들이 불시착할 수 있는 생존 기지가 됩니다. 실제로 전투 후 약 2,400대의 B-29가 이오지마에 불시착하여 수천 명의 조종사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폭격기를 호위하는 장거리 전투기, 특히 PO-11 머스탱이 사이판에서 출격해 도쿄까지 왕복하기엔 항속거리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오지마는 이 전투기들의 전진기지로 꼭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조기 경보망의 주요 거점이 바로 이오지마였습니다. 이 섬이 무너지면 일본 본토는 사전에 공습을 탐지하지 못하고 기습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의 고삐를 당기고 있던 미국은 이오지마를 반드시 점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섬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일본 육군 중장 구리바야시 다다미치. 그는 1928년부터 약 2년간 미국 워싱턴 DC 주재의 일본 대사관에서 무관으로 근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미군의 작전, 병참, 물류,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군문화를 직접 보고 체득했습니다. 이를 잘 알기에 구리바야시는 미국과의 전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귀국 후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는 미국과의 전쟁은 피해야 한다는 구절이 남아있는 걸 보면 그의 마음이 어떤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싸움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일본군 특유의 반자의 돌격, 즉 죽음을 전제로 한 정면 공격을 철저히 금지했습니다. 병사들에게는 무의미한 죽음을 거부하라. 우리의 임무는 본토를 하루라도 더 지키는 것이다 라고 명령했습니다. 구리바야시는 지하 요새와 동굴을 파고들며 지연전을 택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 목숨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단 하루, 단 한 시간이라도 더 버텨라. 그게 본토의 어머니들을 살리는 길이다. 미 해병대는 상륙전 전례 없는 함포 사격을 감행했습니다. 전함 7척 이상이 3일간 포탄 8,000발 이상을 퍼부었고 항공모함 함재기들도 일제히 섬을 폭격했습니다. 그러나 이오지마는 화산암 지형이었고 구리바야시는 병력을 지하로 숨겨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듯 보였습니다. 사라진 적, 침묵의 섬. 그리고 해병대는 그 침묵이 공허라 착각했습니다. 2월 19일 오전 9시 약 7만 명의 미 해병대가 해변에 상륙했습니다. 바다는 고요했고 병사들은 모래사장 위에 내려 장비를 정리하며 전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스리바치산 정상, 동굴 진지, 해변 절벽 등 사방에서 일제히 불이 뿜어졌습니다. 기관총, 박격포, 대포가 동시에 작동하며 상륙 지점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해병대는 공황에 빠졌고 단 하루 만에 2,5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포탄은 어디서 날아오는지 보이지 않았고 적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구리바야시가 설계한 침묵의 함정이었습니다. 이후 전투는 벙커와 갱도를 상대로 한 극한의 진지전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일본군은 총 길이 27km 이상의 지하 갱도를 파고 수백 개의 벙커를 서로 연결했습니다.
이 구조물은 미군의 포격과 폭격에도 무너지지 않았고 일본군은 그 속에서 은폐와 기습을 반복했습니다. 해병대는 벙커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 에미 화염방사기, 수류탄, TNT, 불도저를 총동원해야 했습니다. 갱도 입구에 불을 뿜고 폭약을 던져놓고 출입구를 불도저로 봉쇄하는 하루 작업이 끝나면 또 다른 갱도가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벙커 하나, 피가 강처럼 흐르며 전진 속도는 거북이 걸음이었습니다. 포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항복하는 척 다가와 수류탄을 터뜨리는 일본군도 있었고 명예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병사도 많았습니다. 해병대는 점차 살아있는 일본군조차 경계하게 되었고 전투는 점점 비인간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닌 구멍을 메우는 작업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선인 군속도 존재했습니다. 수백 명이 비행장 건설과 병참 업무에 동원되었고 일부는 일본군과 함께 갱도 속에 있다 전투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록은 많지 않고 그들의 이름은 전장에 묻혔습니다. 전투는 36일간 지속되었습니다. 마지막 일본군 반격조차 갱도 속에서 터졌고 3월 26일이 되어서야 섬은 완전히 함락됩니다. 그러나 이오지마에서의 참혹한 전투는 단순히 군사적 승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군은 이 전투를 통해 엄청난 희생을 치렀고 미국 본토에서는 이 전쟁을 계속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미군의 희생을 계산해 넣고 본토 결전으로 끌고 가 미국 여론을 흔들며 유리한 조건의 종전을 노렸습니다. 일본군 수뇌부는 이오지마처럼 싸우면 미국도 결국 지칠 것이라는 오만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오지마와 오키나와에서 경험한 끔찍한 피해는 오히려 미국 내에서 일본 본토에 상륙한다면 수십만 명이 더 죽는다는 인식을 확산시켰고 이는 곧 원자폭탄 투하라는 결정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전투, 가장 많은 해병대 피해가 난 전투 보고를 받은 루즈벨트 대통령은 휠체어에 앉아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참모들은 그가 한참 동안 침묵에 잠겨 있었다고 회고합니다. 그것은 한 섬이 아닌 수천 명의 젊은 목숨이 사라진 비극의 무게였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스리바치산 정상에 성조기가 꽂혔습니다. 이오지마의 깃발로 불리는 이 사진은 조 로젠탈이라는 종군 기자가 포착한 장면으로 그날 오후 미국 전역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깃발을 꽂는 6명의 병사 중 일부는 사진이 공개된 지 며칠 만에 전사했고 살아남은 병사들은 영웅이 되어 전쟁채권 판매 홍보에 동원되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은 국민들의 전쟁 피로감을 덜고 전후 미국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기억한 것은 그 깃발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깃발 뒤에 있었던 불타는 갱도, 타들어간 시신, 그리고 조용히 사라진 이름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이 죽어간 조선인들, 피범벅이 된 채 불 속에서 마지막 총알을 쏜 일본군 병사들, 병사의 시신을 들고 눈물 흘리던 미 해병대 지휘관의 뒷모습. 이오지마는 그렇게 인간성의 마지막 불꽃을 남기고 불탔습니다. 그날 수많은 사람이 이오지마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은 그 섬에 남겨졌습니다. 불타는 바람, 시든 깃발, 그리고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이름들. 어쩌면 지금도 그 섬의 모래바람이 그 이름들을 다시 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태평양은 그렇게 수많은 희생을 거치며 이제 종착지로 향해 들어갑니다. 전쟁은 노인이 일으키고 젊은이들이 희생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들을 도구로 아는 파렴치한 파시즘 나치와 일본 군국주의의 나부랭이들의 망상이 더 이상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잘못된 사상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역사를 만들게 되는지 지식설은 계속 탐구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 지식을 쉽게 풀어주는 지식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세계평화와 정의를 꿈꾸는 한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줍니다.